어떤 컨텐츠로 주제를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될지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인 AI 활용법, 키워드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 이걸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지금 꺼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하지가 뜨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타겟 오디언스는 어쨌든 정해진 거잖아. 난 이 사람 타겟할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뭘 검색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어떻게 얘네가 뭘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원하는 걸 찾기 전에 키워드를 생각을 해버리니까 순서가 이 콘텐츠는 누가 볼 거야? 누가 뭘 원하는데? 그럼 뭐 원하는 이유는 뭔데? 그 이유가 키워드가 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원하는 이유를 찾기 전에 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찾냐면 커뮤니티라든지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타겟 영상 있죠, 경쟁사 콘텐츠들 이런 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 아니면은 댓글,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AI를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AI야 타겟이고 이 콘텐츠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고 댓글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알아봐줘 라고 해요. 그러면은 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실제 여기 접근을 맞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접근 가능한 게 뭐냐면 MCP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에이전트는 이제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마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에이전트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PT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미나이라든지 요런 애들은 서칭을 할 때 그냥 웹 서칭을 하는 거예요. 웹 서칭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면 깊게 알아가야 되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슬픈 날도 만나고 기쁜 날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싸워도 보고 그러면서 유대관계가 생기고 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또는 아 이 사람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뭐냐면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은 좀 머리카락이 별로 안 어울리네,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검색을 했네, 위에 뜨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으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웹사이트 자체에서 플랫폼 자체에서 요약 정리해놓은 쉽게 말하면 SEO 정보들 이런 거를 긁어와가지고 뭘 하냐? 추론을 하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결국은 SEO를 기준으로 한 메타데이터를 추론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으로. 근데 이 에이전트는 뭐냐면 여기 단계까지 가는 거야. 서칭까지 갔어. 서칭까지 갔으면 이제 AI가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그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은 로직에 의해서 이 도구를 꺼내와가지고 이걸 클릭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구조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스크롤을 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추론을 하기 전 단계에다가 이거를 추가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라는 애들이 그 학습을 시킨 내용을 가지고서 SEO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찾아내면은 실제 하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높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니까 아마 질문하셨다시피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뻔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AI 좀 답변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도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가 실제 구현 가능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구글 AI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금방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요거 서비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 개발자들은 실제 구현이니까 상용화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보면 이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 기능, 순서 이런 것들을 얘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제미나이 어플을 통해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시간 단축은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이런 게 구현되는구나 정도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API 키를 이렇게 연동을 해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 찾으면 학습이 가능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API 키가 어떤 건지를 몰라. 일반인.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도찐개찐해요. 그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요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가능한 시대지만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내가 단일적으로 편하게 쓰려고 하면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늘어나요.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걸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젠스파크라든지 아니면 마누스라든지. 그러면은 젠스파크는 비싸거든요. 근데 젠스파크가 무료 포인트를 또 줘요. 구글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떨까요? 돌려서 쓰면 되죠. 돌려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진짜 꿀팁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1, 2, 3, 4, 5단계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칠게요. 근데 1단계에서는 무료 크레딧 다 써버렸네. 그러면은 1단계의 결과 내용을 그대로 메모장에 넣고 2단계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를 이어서 시작하자 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명령값을 줘버린대요.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났네. 무료 또 옮겨? 한 번 더 옮겨? 이러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썼는데 여기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학습한 내용이겠죠. 그럼 이 학습한 내용을 뭘 해야 돼? 정제해가지고, 정제된 데이터잖아. 이거는 내가 한번 검토를 한 거잖아.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 두신 그 자동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프로그램 목적이 사용자의 인사이트를 A, B 조항에 읽어 아니면 어떤 룰에 읽어해서 만들어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반인이 자동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나는 보는데, 근데 대부분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나 이거 아는데 그 뻔한 얘기 아니야? 주장 댓글 다 알지 나도. 그럼 그냥 그걸 AI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지식인에 있는 거 검색해줘. 문제가 뭐냐면 23년 또는 뭐 24년 10월, 1월 이때까지 학습된 데이터가 다잖아. 근데 이 이후로 컨텐츠가 얼마나 올라왔냐, 그리고 기술은 얼마나 변화를 했으면, 트렌드는 얼마나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지금 이거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이제 시선은 내가 대비해야 되는 시대는 돈을 빨리 벌어야 돼.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혁신가들이 만들어냈지만, 뭐 예를 들면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산을 더 불리고, 그러면 그 자산을 가지고 개발자를 사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더 이상은 어떤 단지 내 인사이트 노하우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오히려 더 빨리 끝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역량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 인사이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반면에 근데 우리 정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어떻게? 왜냐면 창작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AI를 교육을 하는 입장인 거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케팅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다른 사람들의 사업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마케팅을 쉽게 해주냐, 그 다음 폭넓게 확장해 줄 것이냐, 그리고 그 마케팅의 결과를 어떻게 좀 극대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직까지는 AI를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냥 유행 지난 걸 따라가는 것밖에 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다 수작업이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수작업이라도 AI 맹점을,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그냥 단순히 순서 정렬하는 게 아니라 목적하고 맹점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콘텐츠의 목적은 40대 직장인의 부수익이 사람들의 맹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마케팅을 할 건데 이 마케팅의 목적은 너무 광고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고 신빙성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콘텐츠의 목적이 요거라는 거는 나도 이제 알았고 AI도 알아. 근데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어떤 추가 학습 자료, 이게 없어도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콘텐츠 마케팅의 단계를 있죠. 세분화해 주면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 콘텐츠 3단계가 있었잖아요. 전환이랑 관계, 관심이랑 전관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전환 콘텐츠는 결국 이 부수익인데, 이 전환 콘텐츠도 제가 전환 콘텐츠가 가장 좁혀야 된다, 가장 최소한의 단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최소한의 단위도 관점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인데 퇴사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또는 직장에서 잘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부도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레 3세가 생겨가지고 수익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현타가 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처음 타겟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중에서 뭘로 잡고 올 것인가 내가 정해야 돼. 이거마저 AI한테 해달라고 해버리면 아까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 부도라는 키워드를 좀 특이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부도라는 키워드를 전환해서 잡았어. 그러면은 전환 콘텐츠의 뭐 그냥 주된 내용은 아마 이걸 거야. 요즘에 뭐 코로나 끝나고 나니 좀 먹고 살만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AI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또 나라가 시끄럽다니 나는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불가항력으로 난 지금 실업자가 됐다. 실업자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방황을 하고 지내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의 권유로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너 이거 들어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야. 그러면 이 관계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가져가야 돼. 관계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부도 나왔고 지금 직장을 잃었고 나는 온라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다양해요. 마케팅에 정답은 없어요. 기획에도 정답은 없고. 근데 너라면 부도 난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어디 가서 찾아봐? 회사가 망했어요. 노무사, 노무 관련?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다음 말이 뭐예요? 나 실직자 됐는데 어떡하죠? 임금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것들. 부도 난 사람은 뭘 검색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되죠. 맞죠? 그럼 그 지식인에 검색을 해. 카페에 검색을 해.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한 노무사 카페 같은데 커뮤니티 같은데 가면 관련 질문들 답변들 많잖아요. 그걸 보는 거야. 보다 보면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돈을 못 받았어요.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관계 콘텐츠 1번 돈을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됐어요. 돈을 못 받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실업급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조금 저라면 관심으로 갈 것 같아요. 관계보다. 대출? 맞아요. 저금, 생계, 대출, 생계, 자금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관심을 통해서 요거가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관심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돈을 못 받은 사람들 여기에다가 실업급여 4대 보험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 다음에 11개월 차에 회사가 부도났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금리 이런 것도 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지난달까지 급여 들어왔는데 대출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달부터 수익이 없는데 생계자금 받고 나서 대출 일시납해야 되나요? 수익이 달라지면 대출 바로 갚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 뭐 궁금한 거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이 전환이랑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아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맞죠? 근데 AI가 이걸 찾아낼까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거는 심리전이고 나는 이것도 내가 경험해봤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거 내 친구가 경험해본 거고 내가 힘들 때 이래 대출 받아봤고 내가 월급 떨어져도 대출 한 번에 갚으라고 얘기 안 하던데 그 다음에 그럴 땐 정말 급할 때는 카드깡도 해봤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이 내용마다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암시적 암묵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조금은 실려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정말 힘들었어. 채널에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 힘든 내용들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도움을 드리고 다 알려드릴 거지만 또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종종 다룰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채널에 자주 이런 느낌으로 가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기댈 때가 필요하거든. 그죠? 심리전이잖아 이게.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도돌이표인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니즈 다시 찾아요. 그럼 이거를 근데 이 로직을 한번 정확하게 짜가지고 AI한테 예를 들면 AI 뭐 GPT 같은 경우 프로젝트 파일 아니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 잼스 그런 데다가 이 룰을 규칙을 정확하게 다 적고 3개 이상 이렇게 묶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론은 추론이지만 그래도 단계에 대한 관계 연관성을 얘가 어느 정도는 이어가요 맥락.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한번 쭉 검토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너무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짧은 대화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SNS 자동화를 할 거잖아. 그럼 SNS 자동화를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SNS에서는 자동화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동화를 연결시켜줄 관계를 찾으면 이게 역기획 앞에까지는 전기획을 한 거야. 내가 컨텐츠 만들 거야. 우리 지금 저기 갈 거야 해서 전환을 짰고 관계를 짰고 관심을 가는 거다. 내가 조사를 했고 방향을 그러면 키워드를 요거로 가고 부도로 가고 못 받았어요 저금리로 가고 실업 가고 뭐 대출 바로 갚아야 되나요? 이렇게 다 정한 거야. 이제 정했죠? 그러면은 SNS로 갈 때는 자동화는 관심만 계속 발행시키는 거예요. 관련 있는 사람 그냥 내 계정 다 들어왔어. 그러고 나면 이제 대표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 콘텐츠를 이제 내가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환 하나, 관계 2개, 아니면 뭐 전환 2개, 관계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는 그렇게 1, 2, 3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총 콘텐츠가 9개가 되는 거예요. 1, 1에 1, 1에 1. 그러면 2, 1에 3, 2, 1에 3이니까 총 9가 개수는, 컨텐츠 개수는. 그래서 이게 한 세트 9개가 뭐 어떤 일정 스케줄을 짜서 보자면 SNS 자동화를 했어요. 월요일 올라갔어요, 화요일 올라갔어요, 수요일 올라갔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이제 관계 컨텐츠 기획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거 봤어요, 요거 봤어요, 요거 봤어요 했는데 관계 컨텐츠 띄고 올라왔네? 이 사람 새로운 거 올렸나 보네?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들어왔더니 회사가 부도났다는 거야.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저 사람 회사가 부도났었구나.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퇴사한 사람도 있고 현타 온 사람도 뭐 등등 다른 이유도 많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엮이는 게 뭐냐면, 이런 정보를 얻어갖고 나라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 회사 부도 나가지고 잘린 거야. 사실을 안 거야. 내 구독자들이, 내 팔로워들이. 그럼 어때요? 짠하기도 하지만 공감도가 더 높아져.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보다 더 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관계를 짰어. 그러면은 목, 금, 토, 아니면 또 수요일은 컨텐츠 2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3개를 가지고 그 다음 관계 컨텐츠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관심 컨텐츠는 AI가 자동 발행하니까 어떤 주제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면 그 3개를 가지고 관계 컨텐츠 로직이 잘 짜여진 프로젝트나 제임스한테 관심 컨텐츠 3가지를 관계 컨텐츠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관계 컨텐츠에서 어떤 주제 맥락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3일째. 그러면 전환 컨텐츠는 어디야? SNS에는 이건 안 올라갑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 이 3가지.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도 될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랜딩 페이지랑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튜브로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블로그 글을 하나 써가지고 여기로 보내거나, 둘 중에 지금의 우리 선택지는 2개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전환 컨텐츠 촬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요 관심 컨텐츠에는 뭐가 들어가요? 동화책 작가 전환이잖아. 정해졌잖아. 그래서 전환에 대본을 내가 일부러 단톡방에 올린 게 정화 대표님 방에 안 올리고 단톡에 올렸잖아요. 우리 이 이유가 뭐냐면 대표님도 봐야 되니까 어떤 흐름이고 어떤 컨셉이고 어떤 타겟을 가지고 가는가를 알아야 전환을 이해를 하고 관계를 짜고 관심을 짜서 AI 돌리고 얘네가 제일 잘 발행하는지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관심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SNS를 통해서 관심에서 발행된 이 내용들을 블로그 자동화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장시키면 되죠. 이걸 조금 더 이런 관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뭐 그런 멘트들, 이런 걸 예시를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공감을 할 것 같아. 뭐 이런 룰들을 또 정해가지고 이제 2번째 제임스나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사람은 객체 분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왼쪽에서 정화 대표님 목소리가 들려왔네? 그러면은 나는 우선순위를 판단해가지고 대표님과 대화를 끊고 정화 대표님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단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대표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나서 대표님 혹시 금방 무슨 말 했어요? 라고 하든지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AI는 어떻게 되냐면 두 잡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오로지 단어 맥락에만. 그래서 이걸 짜오면 이 관심 컨텐츠들을 블로그에다가 확장을 시켜서 넣는데 이 짓은 왜 하냐? 블로그는 정성과 정량을 다 봐요.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다 하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어떤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같은 카테고리로 가야 돼요. 예, 카테고리가 달라져. 가구해도 되고, 가구하다가 농산물 하고, 갑자기 맛집 갔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호텔 갔다가 비행기 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은 키워드에도 색깔이 있을 거잖아요. 네이버 자체에서 정렬해 분류가 돼 있겠죠. 그럼 그 분류돼 있는 순에 의해서 이거는 전문성에 입증한다라고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전문성에 입증하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AI, 의사,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펼쳤을 때 이거는 그냥 그 자체 그대로네 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어떤 걸 들었을 때 이걸 하려면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더해질 수 있는 단어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편적인 하나의 단어로 끝나는 것들은 전문성이 없는 단어라고 취급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가서 한의원이라는 단어가 들었네. 한의원 하면 한의원 자체로 끝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전문성 키워드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전문성 키워드가 붙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의원 얘기했는데 내일 피부과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은 산부인과 얘기하고 있고, 내일은 종합병원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은 치과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은 안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의원이 붙었고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갔더니 너무 좋았다. 이렇게 그런 어떤 맥락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글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리뷰성으로 보죠. 보는데 이거 뭐 안과도 가서 비슷한 맥락이고 치과도 그러면은 환자라는 억지스러운 거는 무조건 안 통한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냐 아니냐 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이 단어들은 싹 다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키워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중간에 관계 컨텐츠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이건 거야.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끝이 났는데 관계를 넘어 전환 콘텐츠가 발행이 됐네? 근데 전환 콘텐츠도 보니 이 관계 콘텐츠에서 좀 더 깊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라고 하면 얘네가 다 얽히고 설켜도 문제예요. 왜냐? 리뷰 블로그가.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돌리는 광고 계정들을 보면 하나만 딱 봐요. 예를 들면 동전 파스야. 동전 파스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꽃이야. 아까 우리 대표님 꽃이면 뭐 아마 또예요. 이거는 200%, 300% 장담한 꽃테 이런 것들, 꽃이야, 바라, 시기 이런 글들이 초반에 못해도 한 10개, 20개는 깔려요. 그게 깔리고 나서 꽃 시장으로 키워드가 늘어나요. 꽃 시장, 그 다음에 뭐 씨앗 판매처 이런 단어들. 그게 조금 뜨고 나면은 이제 또 그 위에 키워드로 올라가요. 그 위에냐 밑에냐 이 차이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든지 판매량이니까 쇼핑 인사이트 보면은 판매 순위 있잖아요. 판매 순위가 제일 높으면 제일 높은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 플라워가 1등이에요. 근데 제일 밑에는 꽃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팅이 한 20개 정도 된 블로그예요.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먼저 쓸까요? 생화부터? 아니죠. 꽃병부터 써요. 생화를 먼저 써버리면 묻힐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수를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꽃병 했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영양제 한 단계 레벨을 계속 올려간다.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뭐 드라이 플라워 아니면 생화 이런 것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심리전뿐 아니라 각 마케팅 퍼널의 연결고리를 다 이어줄 수 있는 애. 그래서 정기획 이후에는 역기획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역기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내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정형화해서 AI한테 학습시키고 그걸 가지고 SNS 자동화를 돌리고 그러면 내 시간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나오기 전에 마케팅 회사야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팀장이 가서 영업을 했어. 대표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팀장이 가서 영업을 했네. 그러면은 야 이번에 에이전트가 이런 걸 해? 이런 거 애들한테 시키겠죠. 팀원들이 막 조사를 해왔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보고 그럼 A, B, C는 빼고 D랑 뭐 F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카드뉴스로 뿌리잖아. 최초에.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뭐 인스타그램이면 뭐 팔로워도 좀 있고 아니면 게시글이 좀 늘고 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한테 시키던 일들을 결국은 내가 학습은 내가 하고 얘한테 넘겨야 돼. AI한테 넘기고 이게 자동화가 돼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이거 전환, 관계, 관심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이해를 잘 하시면 저도 편하고 대표님도 그러니까